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정부의 특단 대책을 앞두고 3월 위기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 가계 부채, 금융 붕괴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특히 2020년 12월 전달에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2021년 1월달 접어들자마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거품이 지나치게 높아 위험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2021년은 거품 폭등이 지속되니까 지금이라도 사라는 말들이 사방팔방에서 들려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서울 집값 대폭락. 자, 이거 아파트예요, 아파트. 와, 막 지금 아비 규정이 따로 없네. 막 줄 서가지고 이쪽에서도 막 개미들이 달려들고 있고요. 자, 영끌 투자. 한번 제가 영어로 한번 찍어볼게요. 영어 한번 찍어볼게요. 자, 보세요. 넘어갑니다. 부동산은 진짜 난리 난다.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부동산이 제일 쉬웠어요. 자, 이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어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해. 제가 별표 쳐놓을게요. 여러분들 귀 아마 쏙쏙 들어갈 겁니다. 믿었던 거에 배신당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집값을 띄운 주범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주택자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자, 보실래요? 자, 부동산이 제일 쉬웠어요. 관객 수입 보너스 1인당 7억. 지금 한 사람당 7억씩 벌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집 사면. 자, 누가 감독을 했을까요? 정부입니다. 알았어요? 자, 집값 잡는다고요? 쉬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 번째, 그럼 누가 연출한 줄 아세요? 국회의원입니다. 집값 많이 너무 올랐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봤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놈들이. 그 다음에 극본 언론입니다. 언론이 시나리오를 잘 짜주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 하잖아요. 자, 패닉바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 동학개미 해가지고요, 뭐 난립니다. 자, 보세요. 정부, 국회, 언론이 각각 감독, 연출, 극본을 담당했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대상자가, 이게 이 영화가 대상을 받았어요. 누가 대상을 받은 줄 아세요? 임대주택 사업자예요. 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자, 특히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주연 배우가 누군 줄 아세요? 다주택자입니다. 엄청나게 벌었겠죠? 조연 배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죠. 갭투자자들이 조연 배우입니다. 일반 배우자들, 다 집 있으면 다 일반 배우예요. 다 뛰었으니까. 카메오도 가끔씩 출연하네요. 아주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스타들이 가끔 카메오 출연하잖아요. 자, 스텝. 건설사들이 스텝이에요. 그럼 관객은 누구냐? 돈 왕창 내고 구경만 하면서 본인들은 하나도 득을 챙기지 못하는 관객이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자, 이 무주택자를 위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는 거. 외로워요.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부동산 한도를 넘었다. 왜 위기인가?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잠깐이고, 서서히 3월 폭락설. 먼저 집값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 상대적 가치가 문제가 돼요. 서울 도심 집값이 세계 2위, 서울 전체 집값은 세계 5위, 우리나라 한국의 전체 집값은 15위. 그러니까 지방도 거품이 심한 거야. 15위니까. 자, 여기 보시면 2013년 서울 중위권 가격 4억대 아파트가 10억대로 돌파. 무섭죠? 평균이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야. 이제 이 말하면 아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가 어디 있어요. 자, 4억이 솔직히 6억만 돼도 대박 아니나요? 이제 가계대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집값 거품은 가계대출을 유발했어요. 2021년 기준 GDP 대비 100%를 넘었어요. 쉽게 말하면 가계대출을 갖다가 갖고 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못 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주요국 2위, 주요 국가 중에서 2위예요. 대출이. 상승률은 1위고요. 대출 상승률은. 자, 붕괴 위험이 아주 높고요. 담보, 신용, 전세대출, 마이너스 대출 폭증을 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해외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IMF, BIS, OECD, ADB, 지금 유수의 기관들이 한국에 대출 많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자,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히메네스 이코노미스트, 바로 이런 데서 계속 경고. 심지어는 한국
이제 가만히 있었던 한국은행마저도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상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금리 인상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일반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바뀌는 거지. 자, 그런 지금 예열 단계입니다. 가계대출 실질 금리 상승 엄청나죠. 신용대출 금리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1%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3%대로. 그것도 안 해주죠, 이제. 너무 지금 대출이 심각하니까. 보험 제2금융권도 금리가 지금 팍팍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지금 거세요. 코로나19로 국제 식량 급등했던 거 들으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필품 밥상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서울 차례상 최대 18%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서 인플레 쪽으로 하게 되면요, 이거 심각해져요. 자, 근데 미중, 우리나라만 지금 볼 게 아니라 미중도 볼까요? 중국 긴축 전환했습니다. 왜냐? 어떤 집값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지나친 과열, 또 부채, 여기도 빚이 엄청 많아요. 부채 방지 이 차원이에요. 또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 이거에 대한 대비입니다. 또 미국은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 중이에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부동산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번 달에 터지든 다음 달에 터지든 그 다음 달에 터지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조정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자, 이제 해외 주요 기관들 한국 부동산 강력 경고하고 있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한국 부동산 경고. 한국의 테일리스크로 주택 가격의 조정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위험 상황으로서 주택 가격 조정.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서 금리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이주열 역할이 커요. 지금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더욱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지금 너무나도 빨리 대처했어요. 우선 당장은 경제 성장률이 좀 따라가니까 좋죠. 자, 그런데 골마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히메네스 이코노미스트, 가계부채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부도율이 상승하고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전에 우리나라 부채가 터진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왔었어요. 금융위기가 터진다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IMF 때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해외 언론에서.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용 정책을 막기 위해서 파격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IMF에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 전세제도,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가 거품을 엄청나게 키우는 암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 없는 사람한테는 전세가 보금자리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세도 싼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의 암적 존재는 전세제도입니다. 자, 해외 기관 한국부동산 거품과 부채 경고, 지금 BIS 국제결제, 가계부채 20년 최고의 수준 경고 단계라고 지금 했고, 신용개비, 신흥국을 추월. 어떻게 신흥국, 개발도상국을 추월했다는 것은 이머징 국가를 추월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유동성이 자산거품을 초래한다. 금융 비대칭. 지금 실물경제는 난리법석인데 자산 경제만 너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야. IMF 한국금융부분평가 프로그램 전세제도가 지금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가계부채하고. ADB 한국 내집마련 부담이 아시아 1등이래. 1등. 부담이 왜 1등이겠어요? 집값 거품이 세계 1, 2위를 하니까 그렇지. 집값 하락 시 장기 경기 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 자, 2021년 거품 팽창 계속된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3월달 위기설도 있지만 만약 이대로 지금 정권이 잡을 것 같지 않아. 집값 솔직히 포기한 지 오래되죠. 근데 꼭 알아야 할 진실들도 있습니다. 2021년 자,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집값 이 가능성, 이 순서 가능성은 2022년 이후에 아마 이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집값 거품, 가계대출, 연끌 배입 다 한통속이죠. 이제 강력한 정책, 코로나 종식, 금리 인상, 금융위기가 올해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정부가 강력 정책을 쓸 것 같아요. 지금 괜히 뭐 공급 확대로 들쑤셔놔가지고 집값만 지금 대폭등 신기록 세우고 있는데 수도권.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집값 대폭락 또는 장기 하락으로 가는 건데 올해 중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요. 자, 이제 2021년 결국 폭등 대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대책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국회의 대책 의지가 없기 때문에
폭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폭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매수를 한다. 1년 내내 폭등하면 매수도 생각해야 돼요. 왜 기다립니까? 자, 수도권, 중저가, 저평가 제가 노래 부른 지가 지금 2년째예요. 자, 매도 후 지금 집을 매도했으면 사는 게 맞아요.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본금이 있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막 폭락할까 봐 두려워서 집을 매수하지 않는 우를 보면 안 돼요. 다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죠. 지방의 고가 아파트 막 2배, 3배, 4배 막 뛴 것들 있죠. 이거 잡지 마세요. 자, 자본 부족하면서 영끌하는 사람들, 특히 30대 연봉 막 1억 넘는다고 해서 2, 3억밖에 안 되면서 막 7억, 8억 그것도 부모님한테 빌려가지고 9억, 10억 난리 납니다. 자, 고가 갭투자, 비싼 아파트 갭투자는 좀 신중하자 이 말이에요. 이 갭투자는 이자만 안 나갈 뿐이지 이것도 영끌이라고, 영끌. 자, 비아파트는 비싸지는 않는데 이런 거 잡아서 뭐합니까? 재개발도 안 되는 이 빌라, 오피스텔 그딴 거 잡아서 뭐해요? 자, 여러분들 나는 재산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다기보다는 이걸 매입하면 나중에 맨날 요즘 전화 와가지고 하는 게 빌라 잡아서 안 올라가지고 죽겠어요. 팔리지 않아서 죽겠어요. 오피스텔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전화밖에 안 오는데 당연히 도움 드려야죠.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자, 이제 속도를 내볼까요? 집값거품 세계 2위 이제 구체적 근거 자료 곧 분기된다. 자, 아시아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일본 403,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278이에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뭔 말이냐? 가계부채는 100일지 몰라도 기업부채, 정부부채까지 포함시켰더니 278. 일본이 더 많아요. 근데 일본은 기초국가라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중국, 태국 뭐 쭉 있죠. 오히려 이 어떻게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아. 이거 선진국이 이렇게 많다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 아이슬란드 짝이죠. 자, 이제 서울 도심 집값 세계 2위라고 아예 찍혀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 상승률은 1위라고 찍혀 있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자, 2016년 말에 3,800 여기 다 보세요. 홍콩, 베이징, 뉴욕, 싱가포르 다 우리나라보다 더 비쌌어. 근데 2021년 1월 11일 현재자 7,254만. 자, 1억 넘어간 홍콩을 빼고 싱가포르도 제끼고 다 제꼈네요. 베이징, 뉴욕, 도쿄 다 제꼈죠. 압도적으로 지금 얼마나 뛴 거예요 도대체. 이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89.7%입니다. 다른 나라는 따라오지도 못하네요. 한국 감정으로 해서 자꾸 조작하는 바람에 별로 안 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나중에 문제 생길 거예요. 한국 감정은 조작. 왜 안 뛴 것으로 그렇게 막 조작을 해요? KBC 세아나 부동산 114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 놓고 뭐 인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놓고 조작한 것 같은데. 자, 넘어갑니다.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10억, 전체 8억 돌파. 자, 아파트가 지금 현재 9.47억으로 나와 있는데 1월달 거의 1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4억짜리가 10억. 자, 문재인 정부 때는 6억짜리가 10억이 된 거고 그 이전에 2014년부터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택가격, 주택의 중위가격 얘는 8억입니다. 뭔 말이냐? 얘는 아파트만 평균으로 잡았을 때 10억이고 아파트 포함,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다 포함했을 때, 오피스텔 포함했을 때 8억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자, 이제 가계대출, 이금융권 대출 폭발적 증가.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죠? 최근에. 한동안 떨어진 듯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대출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0에서 얼마나, 계속 늘어난 거예요, 대출이. 이거 다 쳐보세요. 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 4조. 작년 상반기 때 4조였는데 하반기 때 15조. 영끌을 이만큼 한 거야. 4, 46. 4배나 뛰었네요. 작년 하반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금융권도 이 모양인데 1금융권은 오조가 있겠어요. 자, 이제 30대 영끌 집값 폭락하면 끝장나죠. 여기 보시면 올해 8월, 이제 작년이죠. 8월까지 신용대출 보면 1등이 30대입니다. 13조. 다른 데는 뭐 7조, 1조 뭐 지금 3조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압도적으로 신용대출, 즉 연봉이 세 30대가 신용대출을 왕창 받은 거야. 그것뿐이겠습니까? 누적 한번 보자고요. 누적으로도 1등이에요. 47조로 1등이네. 그 다음에 부동산 연끌 30대 퇴직연금까지 해지. 세상에 아무리 집 잡는 게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퇴직연금까지 해지하고 주택을 구입합니까? 지금은 조금 오래 뛴다고 하더라도
잘 고르면 괜찮아요. 근데 그 잘 고른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 특히 고가 아파트들 연끌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주택구입으로 이렇게 퇴직금 중도 인출까지 한다는 거, 그것도 36.8%가 심각한 겁니다. 대출금리 8년 만에 최대 상승. 이번에는 대출금리가 최대치로 여기 3%대가 2.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79 올라가고 있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알았죠? 여기.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가계대출에 포함시키는데 똑같겠죠. 여기 보시면 계속 떨어진 듯 하다가 2.3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59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신용대출 보자고요. 신용대출도 지금 4%대에서 2%, 2.8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3.50으로 팍 올라갔어요. 이처럼 모든 대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끌 시대 끝났다 신용대출 금리가 3%라고 지금 벌써 나와 있죠. 이렇게 각 5대 은행들이. 이것도 10월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한국과 미국 대출 또는 국채금리 인상이 가파르다. 그럼 이건 금리 인상의 아주 강력한 신호다 이 말이에요. 3년 만기 국채. 자, 우리나라 거 봤더니 10월 기준 1월 여기서 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있죠. 신기록 세웠고 10년 만기는 더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1.77. 자, 이제 미국 국채금리 보세요. 자,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걸 틈타가지고. 자, 코로나를 틈타가지고. 근데 환율은 이렇게 달러 가치는 쭉 떨어지고 있죠. 자, 역시 두 번째.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한동안 추락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자, 20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빠르게 치솟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계속 아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 지금 내린 거고. 자, 1월 아파트 거래량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11, 12월 달 난리 났는데 1월 달 보세요. 확 끊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았다가 1월 달 확 끊겼습니다. 거의 7분의 1 수준. 자, 경기도도 이렇게 많았다가 확 끊겼어요. 1월 달에 전반적으로 확 꺾였어요. 왜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을까요? 지금 이제 이상 징조인 거죠. 연끌자들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도 집값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라고 해서 대출 많이 해주지 않아요. 자, 40% 또는 32.5% 담보대출도 이거밖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소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10%대, 20%대밖에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많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검토안,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중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이건 확정된 거예요. 사실상 토지 임대부, 환매부 조건 등 공공 자가주택 공급, 도시 재생 정비사업 확대, 도로 철도 지하화 이후 주택건설, 공공재건축 재개발 확대, 택지지구 신규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 바로 이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번에 특단대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M1 이런 것들이 뛰고 있어. 공공재건축 재개발의 효과로 빌라 경매, 빌라가 좋지도 않은 경매가 이게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자, 9월, 10월, 11월 점점 낙찰률이 높아가고 있고 낙찰가율도 증가하고 있고 응찰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수도권 집값 고공행진, 지방 집값 추락 중. 지금 수도권은 여기 보세요. 10월 기준으로 팍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올해 내내 줄 것 같은데요. 특별한 특단 대책이 없다면 전국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방이 지금 추락하고 있고 서울도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누가 1등이냐? 자,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여기 보시면 이미 작년 7월달 기점으로 이 회색이 경기도예요. 1등이죠. 올해도 계속 경기도가 1등할 확률이 커요. 2등이 주황색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이 경기도하고 1, 2등을 다툴 가능성이 크고 3등이 서울입니다. 서울도 계속 뛰었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죠. 자, 파란색.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자, 서울은 7년간 뛰었고 경기도는 한 2년간 뛰었고 물론 신도시는 오래 뛰었죠. 꽤. 그 다음에 인천도 한 2년 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뛰어서 계속 뛰는 거야. 올해도 아마 제일 많이 뛰는 데가 경기도 인천일 가능성이 커요. 서울도 많이 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 지금 뭐 지옥도 아니고 지금 연끌하고 있는데 막 난립니다. 난리. 집 못 잡아서 안 달라고 있어요. 결국 3월 대위기설 집값 대폭락 현실화될 수 있겠죠. 2021년 내내 집값 거품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복병설을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집값 거품과 가계대출이 심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김유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 매입과 매도, 갈아타기
분양 등 종합적인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여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